예, 한판 불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국정원 얘기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그리고 제주도 제주평화쉼터 대표 차량 등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 북한 지하 조직이 경남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확대했다는 거고요. 북한의 지하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그래서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했고 예. 이들의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을 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해? 압수수색은 검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제 대공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한 건데 네. 그 국정원이 포착한 정확한 정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이제 소개가 된 내용인데요. 방산업체가 창원 진주에 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조직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계열인 진보당의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 강모 씨가 또 주축이 된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도 2017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예. 이후 두 지하 조직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미 투쟁이라든가 민주노총 등 침투 장악 및 세력 확대, 윤석열 규탄 등의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국정원 수사관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노총 사무실 등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고 예. 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면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양쪽이 합의한 끝에 일부 수사관들이 오전 9시 55분께 사무실로 일단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민주노총 입장 나왔죠? 한상진 대변인이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예. 잠시 영상 보시고 예, 오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고 듣고 이어갑니다. 이 압수수색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막거나 거부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에어 매트리스 깔고 이 수백의 경찰 병력 깔면서 마치 한편에 잘 쌓여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의 목소리였고요. 해석 일단 전해주시죠. 민주노총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번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 그리고 현재 여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내용 등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일단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 동원도 모자라서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을 시켰는데 예. 간첩단을 운운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입장은 얼마든지 조사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너무 과장돼서 한편의 쇼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군요. 그렇게 그림처럼. 하기에는 그림을 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의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도가 이렇게. 있다. 예.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 1월이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철회를 주장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른바 간첩단 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게 혹시 국정원 수사권 부활, 기능 강화를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예. 이런 시점에서 이제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졌던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요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진 작가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예. 식상하다. 식상하다. 이거 철진한 레퍼토리의 단순 반복이다. 음. 아니 수국 꼴통짓을 하더라도 좀 약간 업그레이드 돼야지 지금 참신한 맛이 있는데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은 이제 좀 보이잖아요. 일단은
아마도 이제 국정원에서 이번에 이제 복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림을 좀 그린 것 같고 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일단은 그거죠. 그 양을 좀 부풀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조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런데 이걸 갖다 엄청난 대대적인 감췄단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노조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한테 코드에 맞추려고 좀 하는 겁니다. 노조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민주노총. 게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대공수사권을 계속 갖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 매트리스 깔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황당하잖아요. 누가 떨어질 걸 예. 예비한 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좀 우리도 알지만은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도 그쪽에 휴민트가 있고 북한 애들도 여기 뭐 휴민트가 있겠죠. 그런 건 양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요원, 그런데 정보 그럼 요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나게 그 대공 위험성이 늘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닌데 지금 하는 규모를 보게 되면 완전히 과거 같은 공안 정국을 갖다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 뭐냐 촌스럽게 이게 통할 것 같냐? 그러니까 윤석열 규탄 등의 지령을 받으면서 아니 활동했다는 윤석열 규탄을 가지고 지령을 받건 안 하건 간에 윤석열 규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국민들이 그런 권리를 행사했다면 누구를 지령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그냥 권리 행사예요. 것. 예, 자,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창원 때만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요. 조직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것이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접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뭐 검거라든지 조사 예.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 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뭐 그 재판에 가서 다 드러나겠죠. 여튼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민주노총도 오늘 잘 보시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노총의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관련된 뭐 이런 건이에요. 보건노조도 그런 식이고 그런데 이제 보도가 되고 국정원이 틀을 짜는 것 자체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 안에 무슨 간첩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과장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건 수사 결과로 밝혀질 거니까 이런 이를 애잔하게 휴민트를 모으고 있는 북한도 참 한심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심함은 그대로 두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국회가 법을 바꾸어서 국정원을 원래는 해외 정보원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까지 이름 안 바꾸기로 하고 해외 문제만 전담해서 해외 파트. 예, 해외 파트를 전담해서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내 정책 개입을 안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자체를 그렇게 법을 바꾼 것을 다시 무력화시킨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법을 바꾼 능력은 안 되는데 그냥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마지막 남은 거 따글따글 긁어갖고 뭐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대세는 흔들지 못한다.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중심을 잡고 국정원을 원래 의도대로 국내 정치 개입 못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흔들리지 말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상상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들의 상상계는 뭐냐? 북한이가 통일전선 전술이고 그다음에 간첩단을 통해 가지고 민주노총을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총 자체가 다 주사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판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념적 판타지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실제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그런 그 실제를 그 허구를 실제로 착각하는 가운데 이런 식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의 실제성을 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일단은 관련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선 의원 49명이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 나경원 전 의원은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은 맞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대구 중구 국민의힘 대전시장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취소했어요. 일정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좀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 해석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본인에 대한 해임 결정을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다가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 입장을 김대기 실장까지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이런 취지의 성명을 초선 의원들이 낸 데 이어서 재선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낼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파문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초선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엄태영 장동혁 의원은 선관위원이었는데 네.
공정성 의심을 받아서 사퇴했답니다. 사퇴하는 해프닝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조금 미묘한데요.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퇴서 수리도 아니고 사퇴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그 대사 자리까지도 해임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예.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단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 안타까운 건 주어가 뭡니까? 아, 상황이 일단 안타깝다? 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상황이 그런 안타깝다. 의미인 것 같고요. 음. 전당대회가 축제장이 되어야 하고 끝난 다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내야 하는데 예.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그런 근데 입장입니다. 전당대가 축제인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 다 축제인 적 없었던 것 같. 일단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 전당대회는 괜찮았잖아요. 아, 이준석 국힘이 사실 대표 할 때? 축제 분위기였고 그래서 상승세를 탔었죠. 네. 그러네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예. 또 본인의 행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는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라고 일단 보도가 됐는데요. 예. 설 명절 인사 차원이라고 밝혔고요. 예. 언론들의 해석은 음. 결국에는 수도권 당 대표론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음. 수도권 당심을 잡겠다는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관련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예.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복수로 나왔는데요. 오차범위 밖에서 그렇습니다. 예.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예. 여당 지지층 397명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를 차지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21.6%, 안철수 의원이 19.9%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역시 14일부터 16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 8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김기현 의원이 34.3%로 가장 높았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22.8%, 안철수 의원이 15.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여론조사 회사도 많이 생겼네요. 에이스 리서치, 스트레이트 뉴스는 회사는 그러니까 조원 CNI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자,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신작가님부터. 한심하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입에 담고 살잖아요. 대통령이 핵심이 선거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헌법은 말이죠. 공무담임권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출마할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예, 예. 있는데 그걸 사실상 박탈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금 사실은 선거가 아니게 되거든요. 임명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외피를 쓴 거고. 선거에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 중에서 이게 붙여나가야 되는데 아니 당 외곽에다가 중도층을 붙여나가야 되는데 그냥 당 내에서 살을 깎아나가는 거예요. 이준석을 제쳤죠. 유승민은 또 제꼈죠. 그다음에 이제는 나경원은 친윤을 자처하던 사람인데 나경원을 지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남냐면 안철수거든요. 예. 그럼 안철수도 곧 뭐가 되느냐 반윤이 될 겁니다.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거든요. 안철수 맞아. 안철수 의원의 의사 상관없이 그렇죠. 반윤이다. 아니 저기 누구죠? 나경원 의원은 뭐 자기 의사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몇 주, 2주 만에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마음을 딱 보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김기현 같다. 의원이 지지도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지도 올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김치 담근 거밖에 없어요. 김장년대. 네.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 올랐다는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 그거예요. 나는 뭐 눈빛만 봐도 소통한다. 이 텔레파시 능력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윤과 코드를 맞춘다는 그 사인을 당원들한테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뭐가 돼야 되냐면 반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준석 잘라내고 유승민 잘라내고 나경원 잘라내고 안철수 잘라내고 그러면 거기 순수한 예. 이게 이제 스탈린주의 정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찐윤. 북조선 친윤이 아니고 찐윤의 그렇죠. 시대로. 북조선 노동당이죠, 뭐 이거. 예. 그럼 안철수 의원도 지금 반윤의 김기현이 가만히 있겠어요?
친윤인데 자기가 오히려 이게 친윤이다라는 게 저기잖아요. 자산이잖아요. 예. 라고 하면 저쪽은 또 반윤이 되는 거죠. 안철수도 반윤의 길로 갈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 당의 당원이 작년 1월, 2월에 한 20만 명 정도, 12만 명 정도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만 대 초반이었던 예,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그다음 이준석 씨가 대표가 돼가는 과정,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당원이 한 30만 넘게 불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때는 또 지방의원들이 당원들 좀 모으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야 어쨌거나 정권 바꿨다 우리 윤석열하고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들로 상당히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원을 가입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딱 한 번의 포인트 100대 0을 정하는 룰에 개입하는 정도가 그것도 과하지만 뭐 거기까지 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원 100%.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그냥 눈길을 은근하게 주는 정도만 하면 당원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저께 초선 의원 45명이 2시간 만에 준비해 쫙쫙 성명 발표하는 것만 봐도 알지만 예.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이 윤핵관들의 실력 없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불안함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왜소함과 불안함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도 너무나도 줄여서 일을 자꾸 만들고 꾸미고 누굴 자르자 누굴 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봐서 이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당 운영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벌해요 지금. 아니, 한 사람 한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공격하는데 초선 47명이 2시간 만에 2시간이면 47명이 만나지도 못할 시간이에요. 단톡방에서 얘기는 할 수 있죠. 성명을 아니 단톡방에 2시간 안에 40명 어떻게 다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성명서를- 방에 하나 있겠죠. 단톡방이. 예. 초소년 단톡방. 아니, 또 왜냐면 각자- 의원 단톡방. 윤사모 이런 겁니까? 예. 각자 다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손들도 같이 움직이고 네. 또 밖에서는 뭐냐면은 김성태 같은 사람 또 그 뭐죠 마타도를 흘리고 홍준표 김성태 전 의원 여기서 홍준표 쌍방울 대구시장 아니고 같은 김성태 경우는 전 뭐냐면 국민의힘 아주 의원. 인신공격을 해요. 예. 부부를 인신공격하고 김태형 충남 도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거기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확인 사살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다 들고 일어섰거든요. 예. 이걸 딱 보니까 무서워요 이게. 이게 무슨 이 집단 광기지 이게 정당입니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예. 한번 거기에 참여했던 초선 의원들 한번 섭외해서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동기 평론가도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예.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잡혀야 되는데 아하. 이렇게까지 해서 네,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힘이 정치를 어떤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고 싶은 하는 건가가 것인가? 사실 잡히면은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게 예. 안 잡히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가 잘 깨끗한 백지 스케치북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표는 그냥 대통령이 사실 당의 지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건 내가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표는 우리 사람을 쓸 거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봤지만 당의 시스템이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벌이는 저짓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거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아마 설 전에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분이 포기할 것 같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경원. 정말 이런 비전이 있어서 정말 당을 바꾸고 당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나오니까 했단 말이죠. 근데 지지율이 좀 무너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웬만큼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다발적인 공격을 받으면 견뎌내질 못해요. 근데 심지어는 그렇군요. 뭐냐면 딱 보면 이거 무슨 검찰 수사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여기서 섬뜩하잖아요. 더 물러나지 무섭잖아요. 않으면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기현 의원 제외한 나머지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결승전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표가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또 해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흔히 빠지면 김기현과의 대결 할 그러니까 경우에 원래는 좀 표가 분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완전 극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선 당원들이 아하. 야 저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경원, 안철수는 본인들이 연대를 안 해도 지지자들이 저는 뭉칠 가능성으로 당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보면 모르니까요. 이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일 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북한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보면 하는 예. 짓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국정조사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려대로 반쪽으로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됐네요. 네, 일단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야3당이 국회 본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당 없이. 그렇습니다. 야3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는 종료가 됐지만 아직 규명돼야 할 진실이 남은 만큼 이를 위한 독립조사기구를 구성을 하고 만약에 형사 책임이 제기될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도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윤주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 및 윤 대통령 사과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자들하고 잠깐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뭐 독립적 조사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거고 특검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물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은 여야가 함께 논의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이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안이기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별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 바가 있다. 아마 이걸 바탕으로 논의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상황으로 끝이 났고 오늘도 유족들이 굉장히 오열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정조사 특위 55일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진 작가님부터. 뭐 우리가 그렇게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사건이 세월호와는 좀 다른 측면인 게 예. 사실 뭐 드러날 건 다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결국 책임 소재를 쉽게 말하면 형사 책임과 그다음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물리느냐 이 문제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새롭게 밝혀진 사건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금 거부한 거 보고서 채택을 채택 거부한 건 거부했죠. 굉장히 잘못한 거고 음. 어쨌든 야3당이 합동으로 지금 보고서를 냈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것 이것은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조사기구 사실 이거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유가족은 이 상황을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같이 가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자, 김 소장님. 나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바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꾸려져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지난번 세월호 때 여야 간의 대결 속에서 양쪽의 조사위원 중에 90%를 법률 전문가로 채웠는데 그렇죠. 진짜 전문가들을 많이 넣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문제 구조적 원인을 찾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분의 말씀대로 또 유족들의 마음이 일단은 만져질 때까지 이 독립조사 기구 어떠한 모양으로든 정치권이 합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